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활관리 마지막 편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어떤 걸 하는 게 좀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생활관리라고 하면 사실 어떤 생활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야 되는데,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라이브 영상에서 한번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다른 기회에도 제 생각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떤 수험 전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 생활 관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하루라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넓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수험의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움직일 때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편으로 준비한 게, 물론 여러분들의 댓글을 또 많이 참고를 했지만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풋이 뭔지, 그다음 아웃풋이 뭔지 공부할 때 두 개를 의식적으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계신데, 인풋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이제 지식을 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지식이 든 걸 전제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이제 아웃풋이라 그러거든요.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은 인풋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아웃풋이 얼마나 잘 되는 상황에 있는지가 내 점수를 이제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같은데 많이 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복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제가 한 주기 안에서는 한 과목만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국어나 영어 또는 뭐 수학, 과학 이런 데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인풋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국어 같은 거는 인풋이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 같으면 이미 우리 한글이라는 언어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국어는 별도 인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어 같은 것들은 하루 날을 잡아서 내가 외울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 단어들을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제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공식 같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개념 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인풋을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끝내놓고 아웃풋을 반복해서 많이 하는, 쉽게 말하면 국어라든지 또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인풋, 그 다음에 복습 이런 것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연습의 대상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웃풋과 연습이 훨씬 중요한 과목들은 주기를 짧게 해서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서두에서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주제는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웃풋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우리 머리를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 내가 어떤 연산을 입력했을 때 시험장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눈알이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뇌를 써서 읽는 그런 방식이 바로 아웃풋과 관련된 인풋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웃풋을 하면서 인풋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본격적인 주제는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요새 굉장히 많은 어떤 현저한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순하게 인강을 많이 듣거나 아니면 뭐 실강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그냥 많이 듣는 것 또는 책을 많이 읽는 것, 정리를 많이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시험장에서 필요한 지식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확인이나 점검의 과정, 이게 아웃풋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공부법들은 하나의 어떤 전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특징이 딱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인풋의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를 머릿속에 쌓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셔서, 물론 이제 공부의 어떤 가장 큰 불안함은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쌓였는지 여기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식을 적게 쌓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얘기하자면 지식을 필요 최소 한도로 쌓은 사람이 아웃풋을 잘 뽑아낼 수 있으면 훨씬 시험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요령 있게 공부하라는 말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뭘 뜻하냐면은 바로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만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시험 문제를 미리 풀어본다든지 이런 연습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전혀 없이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죠. 그냥 인강을 모두 듣는다. 그다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열심히 듣는다. 그다음 복습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또 듣는다. 그다음에 이게 까먹지 않도록 또 반복을 해준다. 이때까지 가면 이미 공부가 이제 지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막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독법이라는 게 또 있네. 그러면서 뭐 84221이라든지 아니 뭐 4321 이런 방식으로 책을 여러 번 보는데 사실 이런 공부에서 빠진 게 뭘까요? 바로 이런 분들은 인풋밖에 안 한 거예요. 내가 시험장에서 과연 이 지식이 쓰일 수 있는 지식인지 나는 평소에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처음으로 그 장소에서 거의 아웃풋을 해보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겠죠. 평소에 이것들이 과연 내가 어떤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시운전을 해보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죠? 이게 뭐 사고 날 때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파손이 되는지, 주행은 잘 되는지, 연비가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모두 테스트를 해본 후에 출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장에 우리가 가져가는 나의 모습은 뭐냐면은 완성된 상태로 시험장에 가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지식 체계가 완성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시험을 칠 수 있는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단순하게 지식을 많이 넣는 것만으로는 시험을 잘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처음에 이제 구독하시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단기간에 시험을 합격하는 과정에 있었던 공부법을 설명해 드린 영상 있죠? 거기서 보면은 제가 기출문제집을 먼저 사서 그 해설을 제가 먼저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걸까요? 원리를 항상 제가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시험에 필요한 아웃풋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풋은 어느 정도를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공부가 굉장히 피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만족적인 공부로 빠지게 되죠. 그냥 내가 스스로 책을 많이 본다든지 정리를 많이 해본다든지 특히 손으로 써서 정리한다든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만족감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실제 실력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방식을 택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계획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편한 방식이 즉 익숙한 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합격하신 분들이나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시험에 있어서 고배를 많이 마시고 있다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심 한 번쯤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럼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수험 계획, 가장 넓은 의미의 계획을 세웠을 때, 뭐 1년 단위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넘어서서 그냥 수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기간이 남았을 때 어느 정도 뭘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내가 어떤 시험에 처음에 접하면은 시험을 치겠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인풋이겠죠. 지식을 머리에 넣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는 인풋을 위한 어떤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기에 인풋할 때 가장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교과서를 읽는 방식이고 그냥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방식이 인강을 듣는 방식이죠. 학원 강의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것들은 다 뭘 위한 거죠? 바로 나의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인풋을 위한 것들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게 끝났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내 지식이 머리에서 떠날까 봐 과연 이걸 어느 주기로 반복을 해야 되고 얼마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지를 고민을 하시는데 그걸 하지 마시고 아웃풋으로 빨리 넘어가세요. 그래서 내 지식 체계를 일단 최소 한도로 만들어 놓고 최소 한도의 지식인지 어떻게 이걸 확인한다고요? 바로 기출 문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식을 쌓아놓고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단계를 가지고 싸우셔야겠죠. 아웃풋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짧아야 돼요. 이게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아웃풋만 하시면 안 되고 피드백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풀이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발견된 나의 문제점들 있죠?
인풋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잘못 습득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가 머릿속에 잘못 넣었구나 하는 거를 바로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신 오답 노트라는 거는 바로 내 머릿속에 잘못 박혀있는 이 인풋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계속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럼 이 과정까지 끝나면 이제 뭘 하나요? 마지막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가 바로 인풋과 아웃풋을 한 번에 합쳐가지고, 즉 아웃풋 과정에서 내가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지식체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지식을 복구하고, 왜냐하면 상당히 까먹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 기간에 쓴 게 회독법인데, 회독법은 단순하게 눈을 가지고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써서 회독을 해서 바로 순간적으로 책을 읽고 여기 관련된 문제가 떠오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책에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까지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머리로 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눈으로 빨리 한두 번 정도 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처음에 회독법 계획을 짤 때는 기간을 가장 많이 잡는 이유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먼저 찾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특정한 과목을 안 봤기 때문에 걔가 지식이 많이 날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패닉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을 길게 잡고 지식을 일단 복구를 시키고 이후에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의 시간 정도를 내가 뇌나 머리를 통해서 이제 지식을 다시 읽으면서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이제 진짜 임박했다. 뭐 하루다, 이틀 전이다. 이럴 때는 뭘 하면 될까요? 이때는 책을 읽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해당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 있죠. 뭐 공무원 시험 같으면 나의 해당 직렬, 그 시험 문제만 쭉 모으셔서 기출문제만 빠르게 눈을, 답을 물론 쓰시면서 해도 돼요. 그러면서 답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빨리 해보시는 게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갔을 때 이미 더 이상의 인풋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웃풋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치는 시험은 내가 최초로 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얘는 많은 일단 시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52번째 사법시험을 쳤는데 그럼 51번째 사법시험도 있고 50번째 사법시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시험 칠 때 어떤 상태를 만들었냐면은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오늘 처음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걸고 친 52번째 시험을 치는 상태로 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장선에서 제가 문제가 풀 수 있게,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이 워밍업이라고 하면은 시험장에 가기 전 그 상태에서만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험 치기 한 달 전, 일주일 전부터 나는 워밍업을 해두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를 미리 만들어 둬야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바로 풀려요. 현장에 도착해서 워밍업 하거나 현장에 도착해서 아웃풋을 처음 해보는 분들은 절대로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운이 아닌 이상은. 네, 여러분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조금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어떤 뭐 아웃풋의 어떤 유형별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피리어드별로 어떤 식으로 좀 세부적인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공부 세부적인 데만 몰두를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레벨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3편으로 준비한 생활관리편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